안녕하십니까. 하멜린과 세랑극회를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47대 예과기획 이슬입니다.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런닝타임은 약 100분으로 공연이 시작된 이후에 좌석을 옮기거나 퇴장을 하시기는 불가능하오니 유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쾌적한 공연 환경을 위하여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인데요. 모두 지금 핸드폰을 꺼내어 전원을 꺼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꺼내서 꺼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조금의 소음도 다른 관객분들께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준비가 다 되었다면 이제 하멜린 곧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멜린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 감사하고 저희 공연 즐겁게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막이 오른다. 하멜린 제1장. 이건 기자회견이 아닙니다. 잘 들으셨죠? 이건 기자회견이 아닙니다. 비공식적인 자리입니다. 비밀회동이죠. 이 시간에 오시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도시가 잠자고 있는 이 시간에 말입니다. 도시가 잠자고 있는 동안 벌어진 일들, 바로 그것에 대한 겁니다. 여기로 가까이 오세요. 몬테르는 기자들에게 커다란 창을 통해 밖을 바라보도록 권한다. 여기서는 도시 전체가 보입니다. 이 창을 통해서 저는 최근에 저희가 이룩한 발전들을 봐왔습니다. 현대미술관, 새로운 스타디움, 연주홀, 빛나는 보석들이죠. 우리를 현혹하고 그래서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그런 보석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른 도시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도시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침묵. 매일 밤 사무실을 나서기 전에 저는 이 창에 이마를 대고 담배에 불을 붙입니다. 담배를 피우면서 저는 이 도시의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불이 켜져 있는 창문을 가리킨다.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그렇죠? 그 꼬마가 깨어있기에는 늦은 시간이지만 말입니다. 아마도 그 아이는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아버지가 옛날 이야기로 재우려고 해볼 겁니다. 아마도 잠을 잘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모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 아이는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탁자에 다가간다. 탁자 위에 뚜껑이 닫혀있는 상자가 있다. 내일 여러분은 동료들과 함께 어떤 기자회견에 소집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압수한 자료들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자료입니다. 비위가 좋으신 분들은 가까이 오셔도 좋습니다. 상자를 연다. 기자들은 망설인다. 마침내 그들 중 하나가 앞으로 나온다. 상자에는 5그룹으로 나뉘어진 슬라이드 필름이 있다. 그 기자는 하나를 집어 빛에 데워본다. 잠시 후 다른 기자들도 따라한다. 여러분은 빙산의 일각만을 보고 계신 겁니다. 이 도시에 힘든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어요. 잘못한 사람들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소리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처럼 여러분에게 투명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언제처럼 이 도시에 책임을 지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그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기자들은 슬라이드 필름을 상자에 돌려놓는다. 자신들이 본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머리를 흔들고 구역질 난다는 표정을 나누며 아무 말 없이 떠나간다. 몬테르는 다른 한쪽에서 아직 잠을 못 이루는 아이와 곁에 있는 아버지를 바라본다. 몬테르 머릿속에 어떤 추억이 떠오른다. 아버지가 그에게 피리 부는 사나이 이야기를 줬던 것을 기억한다. 옛날 옛적에 하멜린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도시가 있었어.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하멜린 사람들은 도시가 쥐떼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됐어. 하멜린 제2자. 몬테로는 하이메의 방에 들어간다. 하이메가 자고 있는 것을 본다. 자기 방으로 걸어간다. 훌리아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옷을 벗는다. 하지만 훌리아는 깨어있다. 몇 시야? 너무 늦었어. 자지 그랬어. 그녀의 볼에 키스한다. 무슨 일 있어? 뭐가 잘못된 거야? 내일 신문들을 보면 알게 될 거야. 얘기해주고 싶지 않은 거야? 몬테로는 그녀를 팔로 껴안으며 눕는다. 어. 사이. 하이메는 어때? 잘 지내고 있지? 왜? 아니 그냥. 침묵. 저녁을 조금 먹었어. 좀 피곤해하더라고. 사이. 잠이 안 와? 하멜린 제3자. 몬테로는 잠을 잘 수가 없었던 사람의 눈을 하고 5시 잠이 오지 않을 것을 알기에 샤워를 하고 법원으로 나서 리바스가 도착한 것을 알릴 때까지 사무실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다. 리바스가 그에게 손을 내민다. 몬테로는 그간의 미소를 보지 않고 아니면 못 본 채 하고 자리를 앉으라고 권하자. 커피 마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라떼요. 뭐 그걸로요. 몬테로도 커피를 마신다. 그러나 설탕도 우유도 넣지 않았고 두 남자는 아직 슬라이드 필름으로 가득 찬 상자가 놓여있는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 제3의 남자 서기가 있다. 말하는 것을 기록한다. 선생님 아주 존경하는 지력 리더이십니다. 발전소 건립 반대 운동에도 앞장서셨더군요. 아, 소각장이요. 우리가 그곳을 문 닫게 했습니다. 성인 문맹 퇴치 운동, 마약 퇴치 운동. 우린 기관들이 해야 할 바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동네 같은 데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아무리 노력해도 표가 잘 안 납니다. 그 동네에 사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거기서 태어나셨나요? 전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여유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 좋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죠. 한 번도 부족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제가 그 동네에 발을 들여놓는 건 저한테는 마치 다른 행성에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동네에 사는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제가 누렸던 안락함의 반이라도 누릴 수 있다면, 아니 반의 반이라도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 네, 우리 아이들이요. 재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한테도 기회를 줘야죠. 선생님을 일요일 마다 미사에 가십니다. 그거랑 또 다른 많은 점들에서 전 전통을 고수하는 사람이거든요. 미사에 가고 싶은 사람. 뭐라고요? 제가 선생님을 왜 여기 오시라고 했는지 압니까? 가끔 경찰이 저한테 협조를 구하곤 합니다. 제가 그 동네에 대해서 아는 게 많으니까요. 미사에 가고 싶은 사람. 그 동네 사람들은 선생님을 이 질문과 연관짓습니다. 미사에 가고 싶은 사람. 일요일마다 미사에 가면서 저는 광장에 지나갑니다. 그때 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태워줍니다. 아이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원하는 사람은 다 제 차를 타는 거예요. 젊은이든 노인이든요. 그래서 그게 다입니까? 미사가 끝나면 다음 주 일요일까지 안녕이란 말입니까? 가끔 놀이공원에 가기도 하죠.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엔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 번도 도시 밖으로 데려가진 않으셨다는 거군요. 안 내려갔습니다. 뭐 가끔 캠핑 정도? 가끔 캠핑. 그것 말고는 한 번도 밖으로 들어가지 않으셨다. 안 내려갔습니다. 한 번도 별장에 들어가지 않으셨다. 진모. 전 별장이 없습니다. 그 집은 제 어머니 겁니다. 선생님은 변호사를 선임하실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난 변호사 필요 없다는 거 압니다. 되게 불리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슬라이드 필름들이 당신 집 주차장에서 나왔습니다. 잡지, 비디오 테이프들도 함께 말이에요. 그리고 장난감들도요. 전 제 권리를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소유하는 게 불법은 아니죠. 유포할 의도가 없다는 말입니다. 한 번도 아이들 사진을 찍지 않으셨다. 다른 종류의 사진입니다. 예술 사진이요. 예술 사진. 그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든다듭니다. 거기서 어떤 뭐 상황회라도 기획한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요. 그 집에는 친구분들 외에도 미성년자도 보입니다. 아이들 말입니다. 아이들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요? 이 자료를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그것을 거래하지도 않으셨다. 안 했습니다. 좋아요. 이메일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니콘이란 이름을 사용했더군요. 사랑하는 친구들, 날 이번 주말 내 천상 최고의 순간들 보냈어. 하지만 날마다 나를 더욱 슬프게 하겠지. 시간이 흐른다는 거. 그래서 계속 알 수 없다는 거지. 계속해서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다른 메일들도 다 제가 썼어요. 근데 그게 무슨 증거라는 겁니까? 아니, 그리고 도대체 무슨 권리로 남의 메일을 봐요? 그게 합법이에요! 그리고 그건 아무런 증거 되지 못합니다. 그런 단체들은 인터넷에 수백 개가 있고 불인단지, 후원단체일 뿐이에요. 여행을 계획하고 자료들을 교환하고 충고! 경험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우리 숨통을 튀게 하는 것이죠. 자기랑 똑같은 걸 느끼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이 있다고 알기 전까지 누구나 스스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긴 당신을 이해해주는 사람들과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것이에요.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천사는 누굽니까? 최고의 순간들 보니까 그 사람 말이에요. 그건 말하는 방식이죠. 난 내 천사랑 최고의 순간들 내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표현하는 비유입니다. 구체적인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아닙니다. 곤살로를 가리키는 거 그 아닙니까? 사람은 18살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호세마리를 가리킬 수도 있겠군요. 호세마리는 몇 살이죠? 친구. 호세마리와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죠? 아니 뭐 굿을 치려다 아주 특별한 아이입니다. 다른 애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아셨습니까? 뭐 미사에 데려가 달라고 차에 올라탔나요? 그의 아버지를 통해 알았습니다. 그의 가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그 가족은 항상 어려움에 처해 있죠. 6명의 아이들, 어머니는 항상 임신했고 아버지는 거의 항상 실직 상태고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걸 했습니다. 며칠 전 누군가가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한 어른이 한 아이를 성추행한다고. 그 아이는 어떤 별장에서 그 어른과 주말을 보내고 누가요? 누가 그런 소리를 했습니까? 호세마리를 아끼는 어떤 사람입니다. 호세마리를 아끼는 어떤 사람이요? 아무도 저처럼 호세마리를 아끼지 않습니다. 성추행이요? 성추행! 나 절대 걔 성추행하지 않을 겁니다. 죽어도 않을 거예요. 내가 걔한테 그런 짓 하기 전에 내가 날 죽일 겁니다. 뭐 변호사를 부르시겠습니까?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날 아는 사람이면 그 누구도 내가 걔한테 그런 짓을 할 거란 상상도 하지 못할 거예요. 아니, 누가 당신들에게 그걸 말했습니까? 만나보시겠습니까? 당신을 고발한 사람과 말이에요. 물론이죠. 실수일 겁니다. 지금 당장이요. 가능하나 빨리요. 가능하나 빨리 이 사건을 밝혀주신대요. 몬테로는 누군가를 부른다. 몇 분 동안 몬테로와 리바스는 서로 말을 하지도 알아보지도 않은 채 기다린다. 마침내 경찰관과 18살의 청년이 들어온다. 몬테로는 청년을 리바스 앞에 안대한다. 청년과 리바스 사이의 거리는 1m 반. 김진미.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이렇게 내 등 뒤에서 칼을 찌를 이유가 뭐야? 고살로! 넌 네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알아. 내가 걔한테 그런 짓 안 할 거라고. 너 알고 있잖아. 너가 그랬어? 어떤 애를 성추행한 어른이 있어요. 정말 너가 그랬냐고. 거짓말이잖아! 거짓말이잖아! 검사님 말해! 거짓말이라고! 친구. 내 눈에 안 보이게 데려가세요. 제발. 검사는 경찰관에게 증거가 나가라는 신호를 한다.
다 알았습니다. 다 알았어요. 검사님, 그 애를 신뢰해서 안 됩니다. 앙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름다운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아이와 함께하는 게 더 이상 즐겁지가 않아졌죠. 하지만 전 계속 그 아이의 친구이고 싶었습니다. 난 계속 네 친구이고 싶어. 근데 걔가 그걸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자신을 누군가로 대체하고 생각한 거예요. 난 그걸 이해시키지 못한 거고요. 아니, 당신이라면 어떻게 18살짜리 아이한테 시간이 흐른다는 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얘야, 넌 어른이 돼가고 있는 거란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난 그렇게 말해주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필세를 걷는 거죠. 이 사진들은 여기 없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호세마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만지지도 않습니다. 친구. 검사님, 딱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만 모르게 해주세요. 제가 다른 이유로 여기 있다고 말해주세요. 어떤 건도 좋습니다. 이것만 아니면요. 하멜린 제4장. 밤 11시가 지나서 몬테르는 법원에서 나온다. 날마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바라보는 장소들을 따라서 걷는다. 스타디움, 현대미술관. 광장 연주원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남자아이들을 바라본다. 창문에 내린 벤치가 멈춰선다. 아이들 중 한 명이 벤치에 올라탄다. 몬테르는 계속 걷는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1시가 넘었다. 하이메가 잠든 것을 확인한다. 침실에 들어간다. 훌리아는 TV를 보다 잠들었다. 몬테르는 TV를 끄고 아내에게 옷을 덮어준다. 깨우고 싶지 않았지만 아내는 그에게 말을 건다. 눈을 뜨지 않은 채. 교회에서 싸움을 했대. 싸움? 남자애들이 그렇잖아. 당신은 어때? 복잡한 날이었어. 당신은? 여행사에 갔어. 우리가 결정해야 돼. 파리 아니면 빈? 하이메가 싸웠다는 게 상상이 안 돼. 남자애들이잖아. 이리 밀고 저리 당기고 하다가 좀 빙그럽겠지. 두 사람은 자녀를 더 가지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이메에게 동생을 만들어주자 라고 말한다. 몬테르는 훌리아 옆에 눕는다. 서로 건드리지 않는다. 하멜린 제5장. 구속된 사람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단독 사건인가? 아니면 거대한 조직과 연관돼 있는 사건인가? 몬테로는 신문의 사회면 기사를 읽고 있다. 아침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다. 신문의 사회면 기사 읽기. 기자들이 사건을 다루는 방식에 그는 실망한다. 조직, 빙산. 아무도 그들에게 저널리즘과 문학의 차이를 가르쳐주지 않았단 말인가? 호세마리의 부모가 몬테로 사무실에 왔을 때 그들이 왜 불려왔는지 알지 못한다. 몬테로는 장소 때문에 그들이 겁먹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어쩌면 겁먹은 것은 다른 사람, 즉 서기가 각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기록할 태세로 조용히 있기 때문일 것이다. 몬테로는 그들을 안심시킬 만한 질문들을 찾고 있다. 오는데 번거롭지 않으셨나요? 사실 동네 교통편은 좋은가요? 모든 게 다 있어요. 예전 같지 않아요. 뭐든 필요하면 시내로 내려가야 했는데 그렇지 벨리. 펠리는 탁자 위에 있는 사진을 보고 있다. 5년 전, 좀 더 젊은 몬테로가 훌리아, 하이메와 함께 찍은 사진이다. 당시 하이메를 돌봐주던 보모가 찍어준 것이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계속 사신 건가요? 집사람이 거기서 태어났어요. 전 일자리 때문에 갔다가 놀러 앉았죠. 선생님을 모신 거는 다름이 아니고 파블로 리바스 씨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파블리토요. 그 친구한테 무슨 일 있어요? 리바스 씨는 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언제부터 알고 지내셨나요? 그게 언제부터지 벨리? 언제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지?
아, 그 후원단체랑이었나? 아, 그게 이 파블리토랑 다른 대학생 친구들이 말하자면 동아리 같은 걸 만들었어요. 저희 동네 사람들이 가진 문제들에 대해 얘기를 나누기에 저희 중 한 사람 집에서 모이곤 했죠. 이따금씩 우리 집에서도 모임을 가지는데 그 친구는 말하자면 총무 같은 거였어요.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을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좋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되게 자주 오나요? 물론이죠. 우리 집은 그 친구가 오는 걸 항상 환영합니다. 두 분이 자녀 키우는 걸 도와줍니까? 그럼요. 교과서, 노트, 신발, 애들을 위해 뭔가 항상 잔뜩 가지고 와요. 애들 전부한테요. 물론 조금 더 예쁜 애들이 있죠. 처음에 제일 잘 지냈던 건 곤살로였는데 최근엔 호세 마리에게 그렇게 잘줘요. 그렇지 벨리? 성적이 좋다고 상으로 자전거를 사줬어요. 전화가 온다. 몬테로는 중요한 전화일 수 있다는 걸 안다. 왜냐면 그 어떤 전화도 연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으니까. 훌리하다. 하임의 학교에서 몬테로는 파코와 펠리를 지켜본다. 파코는 박물관에 있는 것처럼 물건들을 바라보고 펠리는 아직 겁먹은 듯 보인다. 한 번도 이런 곳에 와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쩌면 관객 여러분들도 언젠간 이렇게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 느낌을 상상하는 것은 관객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멜린은 관객이 상상하며 보는 그런 작품입니다. 몬테로는 말한다. 내가 거기로 갈게. 또는 30분이면 도착할 거야. 그리고 전화를 끊는다. 호세 마리가 그 사람 리바스 씨와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호세 마리가 그 친구인 게 그렇게 안심이 돼요. 왜냐하면 동네 다른 놈들처럼 쌈박질 하고 다니는 게 아니란 걸 아니까요. 하멜린 제6장 하임의 학교. 어디 있습니까? 교실에 사모님과 같이 있어요. 잠들었어요. 정말이지 괜찮아요. 싸우고 나서 저랑 이야기를 나누다 잠들어 버렸어요. 피곤이 쌓였나 봐요. 긴장감도요. 손을 몬테로에게 뻗는다. 예상치 못한 강한 손이다. 라켈 갈베스입니다. 여기 심리 상담사죠. 싸우는 건 너무나 그에답지 않습니다. 한 번도 폭력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당장 이해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지켜보세요. 서로를 지켜보세요. 그리고 집으로 데려가세요. 거기서 쉬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뭐든 필요한 게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를 부르세요. 언제든지요. 명함을 건넨다. 라켈 갈베스, 교육심리 상담사. 하임에는 그의 방에 누일 때까지 계속 자고 있다. 싸운 애는 더 큰 애였어. 3살이나 많았대. 교장 선생님과 얘기 좀 해봐야겠어. 어떻게 놔둘 담배가 수가 있어? 시작했어. 침묵. 당신이 아이랑 얘기 좀 해봐. 말해볼게. 언제? 내일 학교에 데리러 가서 이 모든 게 끝나면 그 낚시하는 데 좀 데려가야겠어. 2, 3일 하임하고 나랑 가. 하멜린 제7장 아이 장면. 연극에서 아이는 골칫거리입니다. 아이들이 연기를 어떻게 하는 건지 거의 모릅니다. 만일 아이가 연기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관객은 아이가 연기를 했다는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하멜린이라고 불리는 이 작품에서 호세 마리 역은 성인이 연기했습니다. 아이 흉내를 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성인 배우가. 몇 살이지? 10살, 12살로 보인다. 목에 10살을 걸고 있다. 검사의 사무실이 아니라 몬테로가 가져오도록 한 장난감들이 있는 방이다. 몬테로는 첫 번째 질문을 하기 전 잠시 동안 놀도록 내버려 둔다. 리바스 씨를 언제부터 알았지? 누구요?
너희 부모님들은 파블리토라고 부르시던데. 아, 파블로. 언제부터 알았지? 어릴 때부터 계속요. 네 친구야? 처음에는 형하고 다녔어요. 군살로랑. 네, 곤살로 형이요. 너를 미사에 데려가는 것 같던데. 그 사람이랑 미사 가는 거 좋아? BMW를 가지고 있어요. 미사가 끝나면 몬테로는 질문을 반복해야 할 것이다. 호세 마리는 서기를 바라보면서 한눈을 판다. 이 아저씨는 우리가 얘기하는 걸 기록하셔. 그래서 만약 우리가 했던 말을 잊어버려도 언제나 그걸 다시 읽어볼 수 있겠지. 봐봐. 호세 마리가 힘들게 읽는다. 몇 살이지? 10살요. 언제부터? 리바스 씨를 알았지? 그리고 미사 후에는 근처를 다녔어요. 볼링장, 범퍼카. 다른 동네에 축제가 있으면 거기 갔어요. 별장이는? 파블로 별장? 파블로 거 아니에요. 파블로 엄마 거예요. 거기 갔어? 수영장도 있어요. 너랑 파블로 둘만 있었니?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있었니? 어떤 때는 둘만 있었고 또 어떤 때는 파블로 친구들도 같이 있었어요. 몬테로는 호세 마리 앞에 성인 남자 사진 8장을 놓는다. 그리고 별장에서 본 사람이 있으면 가리키라고 한다. 호세 마리는 3장을 가리킨다. 아이들은? 거기서 다른 아이들도 봤어? 가끔요. 동네 아이들이니? 어떤 애들은 그렇고 또 어떤 애들은 아니에요. 그 애들 이름이 뭐지? 하비, 크리스티안, 마놀로, 루벤. 또 다른 크리스티안, 키케, 이반, 루이스, 세바스티안, 보요. 그 집에서 밤을 보낸 적도 있는 거야? 어떤 때 우리는 토요일에 미사를 가고 파블로가 나를 일요일 오후에 집에 데려다줘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할 시간이 더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미사에 간다고? 그럼요. 그 사람이랑 같이 밤을 보내게 될 때면 어디서 자지? 침대요. 그 사람은? 파블로요. 그래. 침. 나를 보호소에 데려갈 건가요? 뭐 나쁜 일 했니? 아니요. 그렇다면 아무도 너에게 벌을 주지 않을 거야. 잘못한 사람에게만 벌을 줘야지. 누군가가 너에게 잘못했으면 그 사람이 벌을 받게 될 거야. 침. 난 우리 사진을 찍을 때가 싫어요. 사진을 찍었어. 난 싫어요. 근데 어떤 사진? 우린 장난으로 싸워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걸 찍어요. 알몸으로? 가끔요. 같이 잠을 잔 적 있는 거지? 어떤 때 침대가 부족하면요. 그 사람은 너랑 잡고. 나를 보호소에 데려갈 건가요? 아니야. 침. 호세 마리가 고개를 끄덕인다. 널 만졌어? 목욕시키면서요. 널 목욕시켰어? 밤에요. 목욕시킬 때 말고 너 만진 적 있니?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목욕시키면서 널 만진다. 같이 잘 때는 만지니? 3번 더 질문한다. 호세 마리가 고개를 끄덕일 때까지. 이 고추는 3번을 더 질문한다. 호세 마리가 머리로 그렇다고 할 그 때까지. 사람이 자기를 만져달라고 너한테 부탁했어? 머리로. 네. 자기 고추를 만져달라고? 네. 거기만 만져달라고 했어? 그 사람 고추? 난 싫어요. 난 싫다고 말했어요. 아주 빠르게 말한다. 모든 걸 한꺼번에 쏟아야 되지. 난 내가 싫어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사이. 콜라 마실래? 햄버거 달라고 해도 돼요. 몬테로 시계를 본다. 하이메가 마치려면 30분 남아있다. 몬테로는 비서를 부른다. 훌리에게 전화를 걸어 하이메를 데리러 가지 못할 거라고 전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햄버거와 코카콜라도 부탁한다. 성적이 좋아서 너한테 자전거를 사줬다고 그러던데 그것 때문이었어? 네 성적 때문에? 계속해서 질문한다. 호세마리가 피곤하다고 할 때까지. 그런데도 몬테로는 호세마리를 병원으로 보내 검사를 받게 한다. 의사의 소견서를 기다리는 동안 몬테로는 슬라이드 필요 38, 65, 114번을 본다. 이들 중 하나가 호세마리인가? 11시에 소견서가 나왔다. 리바스 어머니 별장으로 갈 차를 부탁하기 전까지 몬테로는 그것을 여러 번 읽는다. 그날 밤 몬테로는 등기부에서 알아낸 장소들로 간다. 수영장, 차고, 리바스 방. 그 모든 곳이 지금은 더 작고 더 초라해 보인다. 그러는 동안
호세마리를 병원으로 데려갔던 경찰들이 호세마리를 동네로 데려다준다. 호세마리는 목에 걸리는 열쇠로 자기 집 문을 연다. 12시 반에. 하멜린 제8장. 다음날 몬테로는 호세마리가 언급했던 아이들을 찾도록 시킨다. 하비, 크리스티안, 마놀로, 루벤, 또 다른 크리스티안, 키케, 이반, 루이스, 세바스티안, 고유. 모두들 장난감 방에 거친다. 그리고 몬테로는 모두에게 같은 질문을 한다. 그 별자리 가본 적 있니? 너에게 선물 줬어? 네 사진을 찍었어? 널 목욕시켰니? 거기서 잤어? 널 맞췄어? 하멜린 제9장. 시간이 흘렀다. 연극에서는 시간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 명함이 테이블 위에 놓인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연극에서 시간은 관객 여러분만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관객이 원한다면 그 명함이 테이블 위 전화기 옆에 놓이고 1시간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명함에는 라켈 갈베스 교육심리상담사라고 적혀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를 부르세요. 언제든지요. 몬테로가 전화하기로 결정한 것은 오전이 절반쯤 지나서다. 점심을 같이 하는 건 어떨까? 그들은 법원과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카페테리아에서 만난다. 라켈은 몬테로에게 훌리아에 대해 묻는다. 잘 있습니다. 사실 훌리아가 잘 지내는지 모른다. 최근 두 사람은 이야기를 거의 나누지 않는다. 그들은 결혼한 지 10년이 됐다. 주말을 끼고 10주년을 특별히 기념하고 싶었다. 빈 아니면 파리에서.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라켈은 10년 전 훌리아를 떠오르게 하는 빨간색 옷을 입고 왔다. 저는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장님이 헛발질만 한다는 느낌으로 잠이 드네요. 너무 자책하진 마세요. 해야 할 일을 하고 계시리라 믿어요. 장님처럼 지팡이만 더듬더듬. 아니, 제 자식에게조차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원래 자식에게 이야기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죠. 침묵. 몬테로는 라켈의 잔을 채운다.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서류 가방에서 신문 기사를 꺼낸다. 한 타이틀을 가리킨다. 해체된 소아성애자 네트워크. 네, 신문에서 봤어요. 정말 끔찍하죠. 무책임합니다. 이런 사람은 올해의 특종 기사를 가지고 이 사건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걸 문학적으로 부풀려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건 거짓말인가요? 아니요. 하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이 사건이 제 손에 들어왔을 때 전 처음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가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고요. 끝까지! 그래야 진실에 다가갈 수 있으니까요. 침묵. 이 신문은 열흘 전 겁니다. 날마다 기사가 줄어들고 있어요. 1면에서 20면으로 밀려났고 3달에 걸쳤던 글이 단신 정도로 줄어들었죠. 침묵. 저한테는 한 아이의 진술만 있습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부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사들은 성추행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뭐 그래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 가끔 스스로에게 물어요. 이 모든 게 소설이라면, 만약에 그 아이가 이 모든 걸 꾸며낸 거라면, 그렇죠. 아이들은 꾸며내죠. 하지만 진술의 일관성을 결정해줄 기준들이 따로 있습니다. 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사실을 말하고 언제 이야기를 꾸며내는지 구분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전문가들은 그걸 진술의 신뢰도 평가라고 불러요. 침묵. 이런 아이들을 생각하면 제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아요. 이런 뉴스는 특히 더 충격을 줄 것 같아요. 제 가족 중에는 저더러 직업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너무 깊이 휘말려든다고요. 이런 일들로 저는 거의 망가지죠. 그리고 이런 일들은 처벌 없이 끝나기도 하죠. 저한테도 한 아이의 진술만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라면 전 모든 것을 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전 항상 부모님들을 봐요. 부모님들을 보면 모든 걸 이해할 수 있거든요. 침묵. 이런 사건을 판결하려면 100사람도 뭐가 할 것 같군요. 그리고 제 아들이 들어야 할 말을 찾아내려면 1000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검사님 아버님께서는 어떻게 시작하셨죠? 검사님께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하멜린이 피리 부는 사나 이야기를 해주시곤 했어요. 교훈이 될 만한 것을 끌어내죠. 정말요? 저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피리 부는 사나요? 여기서요? 누가 우리 얘기 들을까봐 부끄러우세요? 침묵. 옛날 옛적에 하멜린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도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하멜린 사람들은 도시가 쥐떼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쥐떼는 벌써 집 안에도 들어왔고 절망에 빠진 하멜린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서 서로를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결말까지 이야기해준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나 도시를 벌주기 위해 아이들을 데려간 피리 부는 사나이로 이야기는 항상 돌아간다. 그들은 나갈 때도 여전히 그 피리 부는 사나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몬테로는 택시 타는 곳까지 라켈과 동행했다. 그도 택시를 타려고 했지만 결국 걷는 쪽을 택한다. 집으로 가지 않고 남쪽을 향해 간다. 시내에서 벗어나자 도로는 더 넓고 길어진다. 1시간 정도 걸어 전방형 광장에 도착한다. 한 번도 와본 적은 없었지만 몬테로는 리바스가 자기 자동차를 세우곤 했던 광장을 알아차린다. 이사에 가고 싶은 사람. 몬테로는 거리를 어슬렁거리며 다닌다. 그 장소들을 알아차린다. 아니, 알아차렸다고 믿는다. 성당, 호세마리아 교, 그리고 파코와 펠리의 집. 2층 창에 불빛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커튼 뒤에 펠리가 있다고 몬테로는 짐작한다. 몬테로가 그 동네를 떠날 때는 밤이 깊었다. 날씨가 춥다. 하지만 여전히 걷는 쪽을 택한다. 집이 아니라 법원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12명의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2시간 뒤에 모이라고 소집한다. 그들에게 분명히 밝힌다. 기자회견이 아닙니다. 기자회견이 아닙니다. 이건 기자회견에서는 할 수 없는 말들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들은 기자회견에서처럼 질문한다. 소집한 12명 중 3명만 참석했다. 그들은 서둘러 질문한다. 자러 가고 싶은 것이다. 체포된 사람의 신원을 밝혀도 되겠습니까? 성당과 관련된 사람이 있습니까? 정치에는요.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더 안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도시를 어떻게 준비시켜야 할까요? 가장 나쁜 소식은 아직 안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저도 잘 알지만 그래도 부탁드리는데 제발 그 어떤 때보다 단어들을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세말에 대해서 말실수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게 파블로 리바스 그 한 사람으로 끝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중 누군가는 부모이실 겁니다. 어떻게 자식에게 호세말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네, 압니다. 쉽지 않다는 걸. 자식에게 이야기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니까요. 하멜린 제10장. 창문을 닫을까요?
리바스는 대답하지 않는다. 리바스는 계속 변호사 선임을 거부한다. 우선 변호사도 거부했다. 대신 감옥 사시와의 면담을 신청했고 날마다 미사했습니다. 몬테로는 커피를 권하고 리바스는 거절한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그 아이를 어떻게 하게 될지 한 가지만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모르게 해달라고요. 근데 기사들이 내가 어렸을 때 어땠는지 물어보러 갔더군요. 내가 어렸을 때 성추행을 당했는지 우리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진모. 아니, 당신은 내가 당신들을 언론에 알린다고 생각합니까? 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언론에게 비춰지기 시작하면 그들을 멈추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관련된 것보다 더 좋은 이야기거리는 없죠. 리바스 앞에 신문 기사 일체를 놓는다. 만약에 적어도 그들이 형편없는 소설 쓰는데 그친다면 그들은 소설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판결을 내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피고의 말은 듣지도 않고 벌써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 얘기가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진실을 찾고 있습니다. 악의 근원! 그게 제가 찾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전 당신에게 호세마리를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대답했었죠. 그의 아버지를 통해 알았습니다. 그의 가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항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6명의 아이들. 어머니는 항상 임신해 있고 아버지는 거의 항상 실직 상태죠. 난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걸 했습니다. 난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걸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의 아버지 파코가 술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왔습니다. 네, 그걸 시도해봤어요. 내가 인내심을 잃기 전까지는요.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집중하는 게 더 낫겠다고. 호세마리와 난 처음부터 통했습니다. 내가 그 애를 학교로 데리러 가고 우리는 카페테리아에서 숙제를 했습니다. 저는 그 애가 학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전혀 알지 못했어요. 아주 똑똑해서 금방 좋아지더군요. 그래서 전 더욱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그의 머릿속에 이런 지저분한 것을 넣어준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본다면 당신은 그 가족에게 도의적인 도움을 줬다는 거군요. 물질적 도움은요? 난 항상 할 수 있는 만큼 도움을 줬습니다. 책이나 옷 그리고 먹을 것들이나. 돈은요? 어쩌다 그 사람들이 몹시 궁할 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 지불금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불금이 아닙니다. 파코는 그저 불능입니다. 일주를 버티는 직장이 없어요. 그 집에만 들어서면 막막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주었습니까? 일정액을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쓴먹힐 때만 준 겁니다. 대충 얼마를 주셨는지 계산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기는 불가능합니다. 대충이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엇이가 중요한 겁니다. 도대체 이 지불금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지불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미 아니라고 말씀드리. 진. 호세마리한테도 그랬나요? 그 아이가 당신이 원하는 답을 할 때까지 질문을 반복했습니까? 지금 날 신문 아닙니까? 이게 당신 방식이에요! 수백 번, 수천 번 필요하다면 당신이 듣고 싶은 대답 들을 때까지 질문을 반복하는 거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아이한테는, 특히 놀라서 이고 있는 아이한테는 아주 쉽게 도할 수가 좀 앉아주시겠습니까? 증거를 찾는 것보단 더 편하시겠죠? 아닙니까? 당신의 그 깜찍한 가설을 망칠 수 있는 증거를 찾는 게 얼마나 지루하시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당신의 재능에 걸맞은 뭔가가 떨어진 겁니다. 소환설이죠. 당신은 분에게 상사에 갑니다. 바로 이 도시가 원하고 있던 거죠. 괴물과 구세주. 우리 모두 죄가 없다고 느끼고 싶어합니다. 우리에게 괴물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어린 양처럼 죄가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당신은 사람들한테 그 괴물을 던져준 거고요. 근데 제가 찾고 있는 것은 악의 뿌리입니다. 라고 하셨죠? 악의 뿌리는 당신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그 괴물은 당신 머릿속에 활동해요. 호세마리 입에 이 더러움을 넣어주는 바로 당신입니다. 난 그의 생각이 어떻게 된 건지 당신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에게 얘기했다면 이해했을 겁니다. 근데 아무도 아이들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진실을 원하십니까? 그럼 그 아이가 말하도록 놔두세요. 질문하지 말고요. 유일한 진실은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난 그 아이 사랑합니다. 아무도 그 아이를 그렇게 사랑할 수 없을 겁니다. 모텔은 서기에게 쓰는 걸 그만 두라는 신호를 보낸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 아주 확신에 차시군요. 아주 확신에 차인 건 아니면 아주 절망적인 거겠죠. 재판에서 봅시다. 그때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지 몇 명의 친구들이 당신 곁에 남아있을지 봅시다. 누가 그런 사람과 증거하고 싶겠습니까? 억지로 기사를 공개합니다. 사람들이 이미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사람들이 직접 증거할 거예요. 아이들의 내공입니다. 도시 전체가 한 남자에 맞서고 있어요. 아이들 침대에 들어가려고 한 가난한 가정의 신뢰를 얻으려 어떤 한 불우수한 말입니다. 어머니 앞에서 자랑하는 얘기는 아니죠? 그 어떤 애 침대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절대 그 어떤 애도 건들지 않았다고요. 그럼 언제 목욕시켰죠? 당신은 호세마리를 목욕시키고 합니다. 그래요, 내가 그래 시켰습니다. 그 애가 더러우면 내가 목욕시켜줬어요. 당신은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면 나 찾습니다. 아니, 판사 앞에서도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까? 난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참을성이 강합니다. 변호사를 두신다면 당신 자신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알려줄 겁니다. 일단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몬테론 서기에게 다시 쓰라고 신호를 보낸다. 리바스 씨, 그 지불금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펠리그리는 모든 걸 광적으로 기록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양말 몇 켤레를 사도 그걸 기록했어요. 그 노트에 날짜와 액수가 있을 겁니다. 하멜린 제11장. 몬테르는 경찰에게 명령을 하나 내리고 리바스가 앉았던 의자에 앉는다. 달이 뜨지 않는 밤이다. 몬테르는 남쪽으로 걷는다. 점점 더 넓어지고 점점 더 길어지는 길을 따라 광장까지 이른다. 미사에 가고 싶은 사람? 바쿠와 펠리의 집은 세블로 떨어져 있다. 현관에서 소변 냄새가 난다. 누군가 어둠 속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담배 한 대 있어요. 한 소녀다. 아주 말랐다. 신문 기자예요. 아니면 파블리토 친구? 호세마리 친구? 담배 한 대 있어요. 바쿠와 펠리의 집은 열려있다. 어둠 속에서 측량하기는 어렵지만 몬테로는 약 40평방미터짜리 집을 둘러본다. 거기에서도 소변 냄새가 난다. 몬테로가 막 나가려고 할 때 소파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것을 본다. 쥐는 아니다. 3살짜리 아이다. 아이는 그에게 물을 달라고 한다. 부엌을 찾다가 몬테로는 스위치를 발견한다. 작동하지 않는다. 전기 안 들어와요. 끊겼어요. 펠리는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지 않는다. 펠리는 좀처럼 질문하지 않는다. 절대로 애들끼리 두는 거는 아니에요. 우유 때문에 잠깐 가게 들렀어요. 펠리는 손전등을 들고 움직인다. 부엌에서 캠핑용 가스로 우유를 데운다. 카페인 없는 커피 탔는데 드실래요? 몬테로는 역겨웠지만 마시기로 한다. 한편 부엌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보인다. 몬테로 못이 어수선하고 더러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저분한 옷이 사방에 널려 있고 바닥에는 매트리스만 있고 개가 있을 거라고 상상했다. 소변 냄새가 난다. 하지만 아이의 소변이다. 펠리는 소파에 있는 나에게 물을 주고 요람에 있는 아기에게 우유병을 준다. 나머지 애들은 어디 있죠?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자녀가 6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기는 큰딸이에요. 로베르토랑 다니엘은 박스 주우러 갔어요. 이 모든 일이 시작된 뒤로 곤살로는 어디를 다니는지를 모르겠고요. 호세마리는 검사님이 아시잖아요. 호세마리는 잘 있습니다. 경찰들이 그러는데 검사님 명령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6시간 전에 데려갔어요. 오늘 자러 오진 않는 거예요? 뭐 며칠간 이런 골칫거리들에서 멀리는 게 그한테 더 좋을 겁니다. 며칠이나요?
몬테로는 자전거를 가리킨다. 이게 리바스가 선물한 겁니까? 체인이 끊어졌어요. 파코는 호세만이랑 같이 가고 싶다 그랬는데 경찰들이 그러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꼭 사이렌을 켜고 오셨어야 되나요? 온 동네가 다 알게 됐어요. 부인 말이 맞습니다. 사이렌을 켜고 온 건 잘못한 거죠. 남편은요? 남편은 어디 계십니까? 애들 데리고 박스 주러 간다 그랬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박스를 주워서 무게를 달아서 팝니다. 그렇죠? 요즘엔 박스 값을 잘 쳐줘요. 남편이 안정적인 일을 갖지 않은 지는 얼마나 됐죠? 그 사람한테도 좋은 시절들이 있었어요. 공부는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손재주가 좋아요. 손전등으로 벽을 비춘다. 종이들이 앞쪽으로 고정되어 있다. 어른과 아이가 반씩 나누어 그린 그림들이다. 말이다. 젊어서부터 몇 푼이라도 번다고 거리에서 캐리커처를 그렸어요. 호세마리도 그림 그리는 거는 좋아해요. 두 사람이 연필 들고 나가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랬는데 언제부터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죠? 일주일 됐어요. 전에는 이런 일이 생기면 리바스 씨한테 가셨군요. 그렇죠? 저희는 그 사람을 친구라고 생각했죠. 금액이 어느 정도 됐죠? 100입니까? 200? 300? 300이요? 아니 300은 딱 한 번이에요. 저희를 집에 쫓아내려고 했었어요. 헨리는 손전등을 들고 멀어져 간다. 이게 호세마리 침대임에 틀림없어 라고 몬테로는 생각한다. 자기 아들의 방을 떠올린다. 하지만 하임의 방의 벽에는 그림이 없다. 포스터만 있을 뿐이다. 헨리는 칸이나 학교 노트를 들고 돌아온다. 검사님, 여기 액수랑 날짜가 다 있어요. 몬테로는 손전등을 달라고 한다. 파블리토 10, 파블리토 40. 온도 리바스 뿐이군요. 항상 리바스였습니까? 항상 그 사람을 의지할 수 있었으니까요. 첫 번째 기록은 4년 전입니다. 이게 리바스가 처음으로 아, 모르겠어요. 날짜 기억 못하겠어요. 좋아요. 이제 쉬는 게 좋을 것 같군요. 물론 아주머니한테도 아주 힘든 날이었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호세마리가 잘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게 제 의무입니다. 전 아이들이 잘 지내길 바랄 뿐이에요. 애들을 다 데려가실 건가요? 중요한 건 아이들이 잘 지내는 거죠. 저 잠깐만요. 파코가 슈퍼에서 쫓겨난 거 알고 저희한테 찾아온 적 있어요. 그게 처음이에요. 그 전에는 그냥 물건들이었어요. 군사로 통해서 파코한테 뭔가 가져다 주긴 했었죠. 돈은 아니에요. 뭐였죠? 그냥 시가 하나, 꼬냑 한 병 이런 거예요. 나중에 파코랑 군살로랑 서로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들 곤살로 사이가 나쁘다. 그걸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뭐 좋은 건 아니죠. 곤살로가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고 말씀하셨고요. 몰라요. 침묵. 그런데 리바스가 호세마리를 목욕시키는 거 그것도 모르셨나요? 아, 제식 못했습니까? 침묵. 곤살로 친구들이 시내 바에서 곤살로 봤다고 말해줬어요. 영화배우 이름처럼 브란도라고 부르는 바래. 몬테로는 벽에 있는 그림들을 가리킨다. 하나 가져가도 될까요? 헨리가 허락한다. 몬테로는 붉은 말그림을 택한다. 호세마리는 곧 집으로 올 겁니다. 커피 잘 마셨습니다. 현관에 빚적 많은 소녀가 어둠 속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몬테로는 요람 속의 아기를 떠올린다. 담배 한 대 있어요? 눈을 보니 호세마리가 떠오른다. 하멜린 제12장. 훌리한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 서로 얼마나 오랫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지 그는 모른다. 하지만 훌리안은 알고 있다. 쫓겨났어. 내가 데리러 갔을 때 교장 선생님 방에 있더라고. 오늘 오후에 운동장에서 큰 싸움을 일으켰대. 모든 애들을 상대로. 그건 교장 선생님 얘기고 애는 뭐래? 왜 당신이 애한테 물어보지 않는 거야?
깨우기 싫어서. 내일 얘기해볼게. 하이맨은 복도에서 그들이 멀어져가는 소리를 듣는다. 침대 위에 앉아있다. 듣고 있었다. 쫓겨났어. 엄마가 데리러 갔을 때 교장 선생님 방에 있었어. 오늘 오후에 운동장에서 큰 싸움을 일으켰거든. 모든 애들이 상대로. 그건 교장 선생님 얘기고 애는 뭐래? 왜 아빠가 나한테 물어보지 않는 거야? 깨우기 싫어서. 내일 얘기해볼게. 하멜린 제13장. 몬테르는 라킨에게 볼 인사를 한다. 네, 저 왔어요. 하지만 하이메이기라면 제가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잠잠해지면 또 모르겠어요. 하이메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선생님께 전화한 것이 아니에요. 호세마리에 대한 겁니다. 선생님이 그를 만나볼 수 있으면요, 그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뒤 그들은 보호소 학교에 있다. 보호소 학교가 지금 호세마리가 사는 곳이다. 경찰관이 집으로 찾아왔고 아이를 차에 태웠다. 차에서 호세마리는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도착하자 흰색 가운을 입은 남자가 호세마리를 씻기고 그에게 새 옷을 주거니 식당으로 데려갔다. 거기서 호세마리는 새로운 친구들을 알게 되었다. 보호소 학교에 사는 29명의 다른 아이들처럼 호세마리는 자기 방을 갖게 됐다. 벽에 월트 디즈니 그림들이 있는 하얀 방이었다. 방들, 복도들을 비롯한 이 보호소 학교 전체는 하얀색이 지배적이다. 이 시간에 아이들은 마당에서 축구를 한다. 호세마리는 축구에 참여하지 않는다. 교장이 호세마리에게 신호를 보내자 호세마리는 하얀 복도를 지나 자기 방까지 간다. 안녕 호세마리. 잘 지냈어? 호세마리는 그가 내민 손을 보지 않는다. 아니면 못 본 채 한다. 여기서 어떻게 지내는지 보러 왔어. 이분은 라켈 선생님이야. 호세마리는 그녀를 보지 않는다. 두 번째 방문 때 라켈은 물감 상자를 가져온다. 아이가 그림을 그리면서 가끔 그녀가 말하는 것을 듣는 것 같다. 마침내 그녀는 종이에 자기 전화번호를 적어준다. 호세마리, 만약에 어느 날 너가 너무 기분이 나쁘거나 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언제든지 나한테 전화해도 좋아. 알고 있지? 세 번째 방문에서 라켈은 호세마리가 생일에 무슨 케이크를 원하는지 묻는다. 네 번째 방문 때는 부모에 대해 묻는다. 집에 자동차 있니? 혹시 자동차 있니? 부모님이랑 수영장에는 가봤어? 너 숙제하는 거 도와주셔? 왜 말하지 않는 겁니까? 아이가 혼란스러워하는 건 당연한 거죠. 이 모든 일들이 아이한테는 너무 벅차요. 이런 아이들은 자기가 정상인지 아니면 비정상인지 몰라요. 그러고는 자기가 가족에게 어떤 불행을 가져왔다고 생각하게 되죠.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야말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피하게 해줘야 해요. 검사님한테 자기 경험을 이야기했을 때 호세마리는 경계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뒤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감히 앞으로 계속 나가지도 못하죠. 계속 나가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이 아이는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명확한 방법으로 요청할 수 없는 것뿐이죠. 이 아이의 침묵은 이 아이가 말하는 방식입니다. 각자의 집으로 가기 전에 이 카페에서 한 잔씩 하고 났다. 5번째 면회를 한 후 몬테르는 라켈에게 편지를 하나 보여준다. 라켈은 조용히 편지를 읽는다. 아주 명확하네요. 한편으로는 수치스러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명확한 케이스예요. 이것은 아버지로서의 책임보다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태도예요. 너가 돌아오면 수채화를 가르쳐주마. 내가 아는 것을 조금이라도 너한테 전수해준다는 건 아주 행복한 일이지. 평소에 자기 아들이 학교에 갔는지 집에서 잤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편지를 쓸 수 있겠어요? 잘 지내. 선생님들 말씀 잘 듣고. 이 편지는 호세마리한테 쓴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쓴 거죠.
그럼 이 편지는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코엘 변호사가 몬테로 검사님께 제가 답해야 하는 공식적인 요청서입니다. 변호사 손을 빌렸더군요. 물론 누가 그 비용을 댄지 그럼 그렇죠. 아이한테 보내는 그 편지도 이 변호사가 썼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와 아들이 언제 만나는 게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기간을 정해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겠다는 걸 영원히 미룰 수는 없으니까요. 얼마 동안이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환자가 인생 설계를 다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어떤 시간만큼요. 설계 10살짜리 소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설계 이 단어는 극장에서나 올려 퍼져야 합니다. 보호소학교, 아동보호청, 인권 이런 단어들은 말입니다. 이 작품은 언어에 대한 작품입니다. 언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병드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각자의 다른 한편에서 라켈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가족이라고 하지 않고 가족 단위라고 한다. 호세마리라고 하지 않고 환자라고 한다. 라켈은 계속 이야기하고 몬테로는 창밖을 바라본다. 길가에서 몇몇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다. 같이 놀지 않는 한 아이를 뚫어지게 바라본다. 몬테로는 더 잘 보기 위해 아니면 숨을 쉬기 위해 창문을 깨고 싶을지 모른다. 쉬울 것 같지 않아요. 보안이 이 사람은 싸우고 싶어합니다. 싸우시면 아무것도 증명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당연히 싸우려고 하겠죠. 그래도 그럴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자기 아들인데요. 아니요. 자기 아들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죠. 동네에서 자기 체면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의 사회적 수단을 지키자고 싸우는 거죠. 그리고 아이를 돌려주면 승리한 것처럼 아이를 동네에서 전시하고 다닐 거예요. 몬테로는 라켈에게 그림을 보여준다. 호세마리 침대 옆 벽에 걸려있던 붉은 말 그림이다. 서 있는 말 위에 서커스를 하듯 남자와 아이가 균형을 잡고 있는 그림이다. 길거리 화가였습니다. 5분 만에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그런 화가 말이에요. 침묵. 펠리가 결국 남편한테 되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더군요. 저는 그 남자한테 불리한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호세마리로부터 그 남자를 오랫동안 멀리 두지는 못할 거예요. 라켈은 말 위에 있는 아이를 가리킨다. 그 남자가 자기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주목해 보세요. 눈을요. 하멜린 제14장. 왜 우리가 널 찾지 못했지? 숨어 있었어? 저 여기 있잖아요. 아닌가요? 여기 있다. 브란도라고 불리는 바에 이 바의 위치를 찾기 위해 몬테로는 도시 안내 책자를 벽에만 하면 됐다. 나머지가 더 어려웠다. 들어가서 술을 한잔 시키고 군설로가 도착할 때까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참아야 했다. 브란도에는 남자들만 있다. 몇몇은 군설로보다 더 어리다. 이런 곳에 우리가 있다. 여기에. 너희 동네에서 멀구나. 이제 거기서 네가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 분위기를 바꾸고 싶었어요. 갑자기? 뭔가 위협을 느껴서 그런 게 아닐까? 침묵. 누가 널 협박하고 있는 거지? 침묵. 파브로 리바스? 그 사람이 친구들? 침묵. 우리는 널 보호해주려는 거야. 너가 원하면 경찰을 붙여줄 수도 있어. 너가 어디 있든 말이야. 저 스스로 방어할 줄 알아요. 제가 원하는 건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것뿐이에요.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을게. 잠깐만 이야기하고. 그다음부터 상가하지 않을게. 얘기할 게 없어요. 그땐 하고 싶은 말이 많았잖아. 나에게 많은 걸 이야기해줬지. 하지만 전부를 이야기해준 건 아니더구나. 한 달 전에 주고받았던 첫 번째 대화를 언급하고 있다. 곤살로는 법원에 전화했고 몬테로는 당직이었다. 모든 게 거기서 시작된다. 너희 부모님이 리바스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지 않았더구나. 침묵. 어머니 노트를 봤어. 부모님이 그 돈을 받았다는 거. 너도 알고 있었어? 아버지가 받았어요. 어머니는 아니에요.
파블로가 아버지한테 주고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줬어요. 리바스가 돈을 주는 거 너가 직접 본 거야? 파블로는 항상 돈을 가지고 다녀요. 아버지가 필요한 게 있으면 그 사람이 돈을 줘요. 아버지가 리바스의 돈을 받고 난다. 너나 호세마리가 그 사람과 같이 다녔기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 너 스스로 방어할 줄 안다겠지? 그럼 어린 동생들은? 그리고 호세마리는? 그 아이들 스스로 방어할 줄 아는 거야? 리바스가 너나 호세마리랑 같이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래서 그랬나 봐요. 아무도 공짜로 뭘 주지 않아요. 침. 법원에 가서 그 말 다시 해줄래? 방금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 말이야. 침. 곤살로는 바 쪽으로 걸어간다. 그리고 거기서 몬테로를 향해 어떤 표정을 짓는다. 몬테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잔인한 표정이다. 하지만 몬테로는 금방 이해한다. 하멜린 제15장. 호세마리의 생일 보호소학교 면회실. 어머니와 형제들이 호세마리를 기다리고 있다. 라켈의 손에 이끌려 호세마리가 들어온다. 호세마리는 헨리의 눈을 보지 않는다. 여기 내 옆에 앉아봐. 똑바로 앉아봐. 몬테로와 라켈은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들이 만나는 광경을 지켜본다. 면회실에 들어가기 전에 라켈은 호세마리에게 무서워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호세마리, 무서워하지 마. 너가 불편하면 언제든지 나한테 싫어해도 돼. 그럼 우리는 네 방으로 돌아가는 거야. 여기서 뭐 하는지 엄마한테 얘기해봐. 자, 아침에는 뭐 하니? 호세마리가 이야기를 해준다. 수업하고 축구. 그럼 오후에는? 호세마리가 오후에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먹는 거? 먹는 건 어때? 좋아요. 엄마한테도 해주고 싶고 그런 말 없어? 우리 오랜만에 보는 거잖아. 곤살로 일하게 된 거는 알아? 곤살로 얘기 좀 해줄래? 곤살로는 확실한 일이 아니라 시내바에서 한 달간 실습하는 거라고 이야기한다. 집에서 뭐 좀 가져다 줄까? 아빠는 어디 있어요? 파코는 밖에 트럭에 있다. 트럭은 빌려온 것이다. 아빠한테도 일자리가 생겼어. 그래서 오실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야? 옷? 아니면 돈? 돈을 매출할 때 줘요. 외출해도 되니? 담당 선생님이랑요. 라켈 쪽을 바라본다. 라켈은 이야기하듯 자기 시계를 가리킨다. 마무리해야겠는데요? 라켈은 나갔다가 케이크를 들고 돌아온다. 호세마리가 골랐어요. 자, 호세마리, 우리 소원 한 가지 생각해 볼까? 호세마리가 한 번에 촛불을 끈다. 가족들은 선물을 꺼낸다. 벨리는 셔츠를 선물하고 곤살로는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그리고 이건 아빠가 주시는 거야. 너 많이 사랑하신대. 물감 상자다. 몬테로와 라켈이 입구까지 배웅한다. 그리고 면회실로 돌아와 호세마리가 선물을 챙기도록 도와준다. 왜 아빠는 안 왔죠? 이틀 전에 심리상담사가 검사에게 다음과 같은 소견서를 보냈다. 우리가 환자를 알게 됐을 때 환자는 자율적인 인격을 가진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버림받았다는 의식이 너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서 내면에 부정적인 자아가 있음을 간파했습니다. 우린 환자에게 개입해 환자가 스스로 택한 삶을 통해 자율성이 확장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의 세계에 대한 환자의 불신으로 우리의 전략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어른들의 애정 표시에 대해 폭력적인 행동으로 대응합니다. 이런 폭력성은 환자처럼 붕괴된 가족에 속해 있는 미성년들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자신에게, 특히 생물학적 아버지에 대해 굉장히 모호하게 표현합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와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환자가 기관에 들어오도록 진행된 일들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혼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생물학적 아버지와 다시 만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장점이 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보다 크다는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말입니다. 왜 아빠는 안 왔죠? 침묵. 몬테로는 호세마리에게 전에 앉았던 곳에 앉으라고 한다. 하지만 이제는 곁에 펠리가 아니라 라켈이 있다. 질문은 검사가 한다. 라켈은 말하자면 통역사다. 라켈은 아이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를 안다. 호세마리, 혹시 기억나니? 리버스 아저씨랑 네가 했던 것을 검사 아저씨한테 이야기한 거. 아, 맞다. 너희는 리버스 아저씨를 파블리토라고 부르지? 너가 얘기 안 한 게 아빠한테는 어땠을까? 침묵. 이 침묵을 알아듣기란 어렵다. 아이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다. 아이에게 다가가 겁먹지 않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너가 파블로랑 나가는 거 아빠는 좋아하셨니? 침묵. 라켈은 호세마리에게 다가간다. 거의 귀에 대고 이야기한다. 무서워하지 마. 침묵. 며칠 파블로를 안 만나면 아빠가 나한테 말했어요. 자, 파블로한테 전화해라. 그럼 넌 파블로랑 억지로 만난 거네? 내가 전화하지 않으면 아빠가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파블로가 아빠한테 돈 주는 거 아니? 그럴 리 없어요. 파블로는 구두쇠예요. 나한테 200짜리. 네 앞에서 돈을 주니? 몰라요. 네가 파블로랑 나가고 파블로는 아빠한테 돈을 주고 그런 거니? 몰라요. 네가 파블로랑 같이 시간을 보내니까 아빠한테 아빠는 파블로가 원하는 게 뭔지 몰라요. 만약에 알았으면 파블로를 죽였을 거예요. 호세마리, 사실을 말하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 걱정 마. 넌 혼자가 아니야. 검사 아저씨랑 내가 널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아빠는 파블로가 원하는 게 뭔지 몰라요. 만약에 알면 날 못 가게 했을 거예요. 침묵. 자,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아. 침묵. 자기 아빠를 보호하려고 해요. 아니면 아빠가 무섭거나 자신을 속이고 있어요. 검사님도 그림 보셨잖아요. 거기에 모든 게 있다니까요. 그는 아빠가 되는 게 뭔지 몰라요. 그 엄마도. 어떻게 검사님은 그 엄마를 계속 믿으시죠? 아직도 엄마가 몰랐다고 생각하세요? 모를 수 있을까요? 알았어요. 하지만 다른 쪽을 바라봤던 거죠. 모두가 알았어요. 하지만 모두가 부인하겠죠. 그게 침묵의 법칙이에요. 수치심이 그들을 침묵하게 하죠. 하지만 아직 그 집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해보세요. 그 엄마랑 그 아빠랑 같이요. 그리고 호세마리가 그림을 어떻게 그렸는지 보세요. 그 아이들은 안정감이 없어요. 여기서 안정감을 가지게 될 거예요. 한편 호세마리는 자기 방으로 간다. 침대 위에 누워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읽는다. 곤살로가 그에게 처음으로 선물해 준 것이다. 7쪽에서 호세마리는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져 있는 편지를 발견할 것이다. 편지는 대문자로 쓰여 있다. 사랑하는 호세마리, 책 마음에 드니? 네가 나한테 못되게 굴어서 생일 요정이 이번에 너한테 아무것도 주고 싶어 하지 않아 했어. 요정이 나한테 말했어. 호세마리는 잊어. 하지만 내가 요정한테 말했지. 널 잊을 수는 없다고. 비록 화는 좀 났지만 말이야. 아니, 화가 난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지. 난 아직도 아파. 네가 말했던 모든 걸 검사가 나한테 이야기해 주는데 난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어. 나한테 매달렸던 건 너였어. 내가 냉정을 찾으러 가거나 군사를 돌아가려고 할 때면 너가 나한테 전화를 했지. 파블로, 날 찾아오지 않은 지 오래네요. 나한테 화가 난 건가요? 네가 나한테 말했잖아. 내가 보고 싶다고. 그래서 난 이 모든 말들을 너가 이야기했던 게 믿기지가 않아. 너가 말했다면 네 말이 아니지. 널 혼란스럽게 한 거지. 널 혼란스럽게 하고 놔두지 마. 우린 부끄러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 그 사람들은 마음이 병들었어. 우리가 언제 다시 보게 될지 난 잘 모르겠다. 숙제하고 있니? 공부 열심히 해. 내가 널 자랑스러워하게 말이야.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곤살로한테 얘기해. 널 보러 더 많이 갈 거야. 너한테 뭐 주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것도 곤살로한테 주고. 내가 뭘 원하는지 아니? 너가 그린 그림들 중에 하나를 보내줘. 호세마리는 편지를 뒤집고 그림을 그린다. 말 아니면 쥐? 쥐처럼 보인다. 그 다음 다른 쥐, 또 다른 쥐, 100만 마리의 쥐. 하멜린 제16장. 그날 밤 몬테로가 자기 집 현관으로 들어서려고 할 때 등 뒤에서 어떤 목소리를 듣는다. 검사님! 검사님! 몬테로는 목소리를 기억해내지만 뒤돌아보지 않는다. 아이를 데려간 지 한 달 됐습니다. 전 날마다 병원에 가지만 아무도 저한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아이를 볼 수 있었는데 전통만 시켜주지 않더군요. 병원사는 이제 저한테 할 말이 없대요. 그래서 그렇게 충고하던가요, 당신 병원사가? 아니 밤에 길가 저희 집 앞에서 저한테 접근하라고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검사님과 직접 이야기를 해야 했어요. 남자 대 남자로요. 남자 대 남자로 이야기할 때 저한테 병원사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몬테로는 길 건너편에 있는 바를 가리킨다. 한잔 하시겠어요? 한 테이블에서 어떤 할머니가 바게트 샌드위치를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바 주인도 서빙을 하면서 텔레비전을 본다. 두 사람은 텔레비전으로부터 가장 먼 다리로 간다. 호세마리는 잘 있다고 식구분들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보호학교 친구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심리 상담사를 붙이셨다고 말해주더군요. 네, 호세마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호세마리가 5번째 아들이죠? 맞나요? 6 중에 5째요. 한 명은 나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요즘 같은 때 그렇게 용기 있는 분은 많지 않죠. 사람들이 자기들밖에 몰라요. 하지만 힘들지 않으세요? 입이 8인데요. 힘들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전 노력하면 하려고 하는 만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결하시죠? 사람들이 표한 것만 찾는데 전 무슨 일이든 닥치는 합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시장에서 하역도 하고 박스도 줍고 그것도요. 박스도 뭐죠? 안정적인 일이 없습니다. 고정적인 일이 없어요. 저한테 딱 맞는 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림과 관련된 거라면 좋겠는데 말이죠. 혹시 볼펜 있으십니까? 종이는 피를 짚는다. 몇 번 선을 긋더니 몬테로의 캐리커처를 완성한다. 이 아는 사람을 통해 보수가 좋고 고정적인 일을 구해 막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근데 날아가 버렸어요. 뭐 좋은 시절이 있는가 하면 군뱅이같이 시절이 있는 것처럼. 아무런 일자리도 안 생긴 때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힘들 때는 큰 아이들이 도와줍니까? 곤살로가 도와드리나요? 곤살로라는 사이가 냉랭해요. 근데 그 요즘 애들이 어떤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애들에게 좋은 축구를 해줘봤자 그럼 그 애들에게 침을 뱉는 거랑 같아요. 하지만 전기, 수도, 뭐든 지불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만약 가장 안 좋은 때 그런 2가지 청소가 동시에 나오면 그런 경우에는 누구에게든 도움을 청하죠. 예를 들면 리바스 씨요. 개 같은 놈은. 리바스 씨는 당신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곤 했습니다. 혹시 그 대가로 뭔가를 요구하던가요? 그건 빌리는 거예요. 벨리는 얼마 전 잔돈까지 다 기록해뒀습니다. 전 말했어요. 동전 한 입까지 다. 그 노트를 봤습니다. 보셨어요? 네. 300을 받았다고 적혀있다고요. 그럴 수도 있죠. 모르겠습니다. 그걸 다 기록하시는 게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갚으려고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리바스 씨와 당신 관계의 틀이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 관계요. 내가 만약 그놈을 본다면 그놈을 부셔버릴 겁니다. 내가 우리 신문을 그놈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어떻게 화났는지 보세요. 아니, 한 번도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으셨나요? 자, 파쿠 씨, 우린 지금 남자 대 남자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녹음기도 없어요.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으셨나요? 그놈을 죽였을 겁니다. 그런 자식이 불에나살 치고 다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건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설명해 드릴 겁니다. 벌써 동네를 자기 차로 다니고 있어요. 그놈 엄마한테는 비싼 변호사 비용을 댈 만큼 돈이 넘치거든요. 아니, 리버스가 이 동네를 돌아다니는 것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혹시 댁이 찾아갔나요? 내 친구들이 알려줬어요. 저는 집을 나설 수가 없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든 날 나쁘게 봐요. 신문은 한 달이나 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신문 기사가 당신에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자신의 입지를 보호할 거리가 있습니다. 변호사 그런데 움직이지 말래요. 변호사는 제가 검사님이랑 얘기하러 설득합니다. 주말마다 아이들 보는 조건을 알고 있었다고 말하대요. 진짜 제가 뭘 알았다고 말하는 겁니까? 내 아들이 아니, 지금 길게 저한테 합의를 제안하시는 겁니까? 말씀하시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그냥 제 아들을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 상담사들은 나중에 만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으세요. 이 변호사 그런데 이게 여러 달이 걸려 우리가 지칠 수 있다는군요. 이 검사님이 기각이 되는 법을 아신다고. 지금 저를 모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담사에게 보고서를 요청하고 다음에 누군가에게 다른 보고서를. 헨리는 가난해서 우린 이렇게 다른 걸 하더군요. 제가 실수한 거군요. 이렇게 대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전화도 어떻게 합니다. 전화요? 아이에 대한 어떤 협박조라도 피하게 하고 협박이요? 제가 유일하게 원하는 건 전 교회를 왜 거기든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해 못하시겠다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가족이 보좌로서 역할을 실패하면 국가에게 혼자서 충분히 내 자식들을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군사로도 같은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군요. 제가 군사로에게 그 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아버지가 리바스한테서 돌 받지? 너는 호세 마리가 그 사람과 같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군사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공짜로 뭘 주지 않아요. 검사님은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이런 동네에서 사는 것에 뭘 하시겠어요? 세마리한테는 좋은 기회였어요. 이런 동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다고요. 아무로랑 저는 그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사람이 호세 마리를 공부시키러 가는 것에 대해서도요. 외국에 있는 대학으로요. 저는 호세 마리가 파블로랑 있는 게 저랑 있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호세 마리가 신문들을 만나요. 신문이 저에 대해 쓴 것 말이에요. 절 감옥에 넣으세요. 저한테 하고 싶은 다 하세요. 하지만 제 아들은 보게 해주세요. 검사님도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신청해 보세요. 하지만 전 아무것도 약속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이점이 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보다 더 크다는 확신이 우리한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아이 호세 마리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 아이의 인생 설계에 대해서 말이에요.
몬테로는 다쿠가 자신을 때리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몬테로는 다쿠가 자신을 때리지 않을 것을 안다. 다쿠는 자기가 먹은 코카콜라 값을 계산하고 밖으로 나섰다. 나가기 전에 몬테로를 향해 돌아선다. 당신도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와 당신을 떼어놓는 걸 상상해 보세요. 그 아이를 빼앗아가려는 걸 상상해 보라고요. 나간다. 몬테로는 캐리커처를 간직하고 술을 한 잔 더 시킨다. 날 때렸어! 하멜린 제17장 뭐라고? 날 때렸다고! 침묵. 내가 얘기 좀 해봐야겠어. 지금 당신은 지금 이야기한다고. 애를 끼우길 원하는 건 아니잖아. 당신은 지금 이야기해야 돼. 침묵. 몬테르는 하임의 방으로 들어간다. 하임은 침대 위에 앉아 있다. 대화를 듣고 있었다. 날 때렸어. 뭐라고? 날 때렸다. 내가 얘기 좀 해봐야겠어. 지금. 아빠는 지금 이야기해야 한다고. 애를 깨우길 원하는 건 아니잖아. 아빠는 지금 이야기해야 돼. 방문이 열리고 하임에는 복도 조명 때문에 아버지 그림자가 잘리는 것을 본다. 불을 켜도 될까? 안 켜는 게 더 좋아요. 몬테르는 불을 켜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만약 불을 끈 채 두면 이미 게임에 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본다. 불을 켜기로 결정한다. 하임에는 눈이 부셔한다. 몬테르는 아들이 얼마 동안이나 침대 위에 앉아서 어둠 속에 있었을까를 스스로에게 묻는다. 하임에가 종종 침대 위 어둠 속에서 이런 시간을 보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검사는 침대 발치에 서서 방을 둘러본다. 책, 포스터, 아무것도 경계할 것이 없어 보인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말하고 싶지 않다. 처음에 어떤 말을 꺼내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그 말, 첫 마디를 찾지 못했다. 하임의 방에서 나갈 때 복도에서 훌리아가 바닥에 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는 것을 본다. 집에서 나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다. 그러나 곧 후회하고 지하 주차장까지 연결되어 있는 다른 엘리베이터를 누른다. 몬테르는 한 번도 운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밤에는 운전만 한다. 자동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서만 2번 멈추었다. 같은 주유소에서 2번 넣었다. 이 주유소에서는 도시 전체가 보인다. 현대미술관, 연주홀, 새로운 스타디움. 새벽은 밝아오지만 몬테르는 자기 몸에 빛이 내려오지 않는 것을 느낀다. 주유소에서 신문을 산다. 사건 사고 면부터 펼쳐본다. 아무것도, 단
한마디도 없다. 몬테르는 자동차로 돌아온다. 지금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 오전 9시 전 보호소 앞에 들어선다. 교장은 몬테르는 낯설어한다. 왜냐면 몬테르는 보통 오후에 호세마리를 보러 오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리고 호세마리를 부른다. 하지만 호세마리는 식당에 없다. 자기 방에도 없고 보호소 학교도 없다. 몬테르는 라켈에게 전화를 건다. 선생님이 있습니까? 선생님께 전했습니까?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잠시 후 세 사람을 찾으라는 지시를 내린다. 호세마리, 바코, 리바스. 바코는 30분 뒤에 그의 집에서 부인과 막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체포된다. 리바스는 1시간 뒤에 그의 어머니 집에서 체포된다. 점심때 라켈이 보호소 학교에 도착하지만 호세마리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 오후 6시 몬테르는 한 통의 전화를 받는다. 찾았습니다. 여기서부터 동쪽으로 30km 떨어진 곳에서요. 거기까지 어떻게 갔을까요? 하지만 그쪽은 반대 방향이에요. 방향을 잃었나 보죠. 오후 7시 오세마리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철창을 넘다가 다쳤다. 침대 위에는 80일간의 세계 일주와 아버지가 선물한 그림들. 이야기하는 동안 너가 원하면 그림을 그려도 좋아. 호세마리는 바닥에 앉아서 그림을 그린다.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 얘기해보자. 좋지 않았어.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었잖아. 그래, 네가 어디를 가려고 했는지 물어보지 않을게. 그리고 누군가 너를 도와줬어도 그게 누군지 묻지 않을 거야. 단지 네가 누구 생각이었는지,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였는지 네가 원할 때 우리한테 얘기해줘. 다만 우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 믿을 거란 걸 너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아빠가 가르쳐줬어요. 처음으로 호세마리가 그림에서 눈을 뜬다. 붉은 말이다. 선생님은 날 보호소에 보내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여기서 잘 지내잖아. 여기 모든 사람들이 널 좋아해. 돌아가고 싶어요. 왜 그런 말을 하니? 여기선 아무도 널 이용하지 않아. 아무도 널 이용하려고 하지 않아. 여기선 우리 아무... 둘만 있게 해주세요. 제발 뭐라고요? 부탁입니다. 저희 둘만 있게 해주세요. 밖에서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침묵. 라켈은 호세마리에게 다가간다. 네가 뭘 찾고 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넌 날 속일 순 없어. 호세마리 볼에 입을 맞춘다. 무서워하지 마. 내가 항상 네 옆에 있을게. 나간다. 침묵. 몬테르와 호세마리가 처음으로 둘만 있게 된다.
어쩌면 음악으로 이 순간을 강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피리소리 음악입니다. 하지만 어떤 게 피리 부는 사나이의 음악일까요? 누가 들어보셨나요? 한 번도 너와 내가 둘만 이야기한 적이 없구나. 남자 대 남자로 말이야. 몬테로는 호세마리 머리 위에 손을 얹는다. 쓰다듬는다. 아이의 머리를 자기 가슴에 댄다. 몬테로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낀다. 옛날 옛적에 하멜린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도시가 있었어.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하멜린 사람들은 도시가 쥐떼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됐지. 사람들은 절망했어. 쥐떼가 벌써 집안에도 들어왔거든. 어쩔 줄 몰라서 서로를 바라만 보고 있었지. 그때 한 사나이가 하멜린에 도착했어. 아름다운 피리소리 음악이 흘러나왔어. 하멜린 막
아, 네. 퇴장은 여기로 하시면 되고, 사진 찍으실 분은 잠시 기다리시면 배우분들이 나오실 거니까, 네, 찍으시면 됩니다. 아니 너 안에 누구 있어? 여기 한 사람 없지? 어? 더워. 네.